여러분, 하루 만에 심리 상담사가 될 수 있고 반나절 만에 웹소설 작가가 될 수 있으며 단 20분 만에 코딩 지도사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고작 하루, 반나절 또는 20분 만에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요즘 온라인을 보면 90분짜리 인강의 간단한 시험만 보면 자격증을 준다는 광고가 정말 넘쳐나고 있는데요. 취업 준비생과 은퇴 후를 준비하는 중, 장년층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불안하다 보니 이런 자격증 시장에 몰려들고 있다고 해요. 오늘은 더 이상 자격증이 자격을 증명하지 못하게 된 사회, 바로 자격증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정부는 산업계 다양한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한다는 선한 의도로 민간 자격 등록을 사실상의 신고제로 완화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게 그냥 신고제다 보니 접수만 하면 바로 민간 자격 등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화가 되다 보니 더 이상 정부가 자격증의 품질을 인증해주지 못하고 이런 자격증이 존재한다는 접수만 받는 구조로 전락해버린 거죠. 이런 제도적 허점이 바로 오늘날 58,000개 육박하는 자격증 정글을 만드는 토양이 되어버렸어요. 2025년 기준 등록된 민간 자격증은 무려 58,000여 개로 이 중 우리가 믿고 쓸 수 있는 국가 공인 자격증은 고작 97개라고 해요. 전체의 0.16%에 불과하죠. 더욱 심각한 것은 매년 6,000개의 자격증이 새로 생기고 2,000개의 자격증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쉽게 취득을 한다고 하더라도 바쁜 삶에서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그래도 힘들게 취득한 자격증인데 내일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자격증 홍수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이들의 수익 모델은 아주 단순한데요. 수강과 시험은 무료, 하지만 자격증 발급은 유료로 운영한다고 해요. 표면적으로는 선의를 통한 무료 공부 강의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루 만에 찍은 수준 낮은 강의 몇 개로 대충 산업 개요만 훑고 끝나는 겉핥기식 교육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도 자격증은 마치 전문기관에서 발급한 듯 꽤나 있어 보이게 디자인을 했고요. 그리고는 말하죠. 자격증 발급까지 받아야 나중에 취업 시 쓸 수 있다며 그렇게 자격증명서를 내세워 수험생들에게 최종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해요. 발급비는 적게는 8만원에서 많게는 15만원 이상으로 시험을 보고 취득한 자격증 발급비 치고는 꽤나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이런 게 정말 가능하냐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해서 언론사 기자들이 직접 검증에 나서봤다고 해요. 3시간 40분 만에 전산에게 1급을 취득하고 2시간도 안 돼서 심리 상담사, 필라테스 자격증 2개를 뚝딱 취득했어요. 아니 어떤 곳은 아예 기출문제를 사전에 제공해줘서 사실상 자격증 시험을 정답지를 펼쳐놓는 오픈북으로 치렀다고도 해요. 결국 이렇게 받은 자격증서는 자격증서가 아닌 사실상 결제 영수증을 받은 거랑 다를 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 결제 영수증이 취업 시장에서는 과연 통할까요? 기업 인사 담당자들의 대답은 단호히 있는데요. 요새 처음 보는 자격증이 기재된 걸 정말 많이 보는데 사실상 그냥 무시해요. 되려 검증 없는 자격증을 2, 30개 취득했다며 기재하는 지원자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경우 마이너스로 비춰지는 경우도 있고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심리상담사 관련 자격증이 4,000개가 넘고 요가, 필라테스 자격증만 2,000개가 넘는다고 해요. 심지어 어떤 자격증은 한 해 동안 취득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유료 자격증도 수두룩하고 말이죠. 깊이 있는 전문 지식 없이 그저 한때 사람들의 유행이나 관심의 편승에 만들어진 민간 자격증이 우후죽순 생기니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그 자격증의 가치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런 민간 자격증이 계속 생겨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해 한 해 더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에서 취업난, 경력 단절, 노후 준비 이 모든 사회적 불안이 자격증 시장에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는 거죠. 이 시장은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속삭이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라도 해야 하지 않으세요? 라며 교묘하게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파고드는 거죠. 결국 민간 자격증의 남발은 전문성을 파는 게 아니라 희망처럼 보이는 포장지를 파는 사업인 거예요. 이런 불안을 이용한 민간 자격증 사업자는 사회가 불안해지고 어려워질수록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더 큰 이득을 챙기는 참 나쁜 사회의 구조가 되는 거죠.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불안 사업의 추악한 본질인데요. 문제는 이게 단순히 돈 몇 푼 날리는 개인의 피해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조용한 암세포처럼 우리 사회 전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비용을 청구하고 있어서 오늘 뉴스 너머의 시선으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진짜 전문가의 가치가 희석되고 시장 전체가 왜곡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수년간의 임상수련과 석박사학위를 가진 심리 상담사가 있는데 바로 옆 사무실에 3주 완성 심리분석사 1급 자격증을 건 사람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상담을 시작했다고 쳐요. 소비자는 관심이 없다면 이 둘의 차이를 정확히 알기 어렵죠. 결국 진짜 전문가는 가격 경쟁에 내몰리거나 똑같이 자극적인 광고를 해야만 살아남는 시장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결국 시장 전체 질이 자칫 비전문가로 인해 하향 평준화되고 업계 자체가 무시당하면서 진짜 전문가가 설 자리를 잃게 만들 수 있어요. 둘째로는 국가적인 기회비용을 낭비한다는 건데요. 한 취업준비생이 6개월간 100만원을 들여 쓸모없는 민간 자격증 5개 내지 10개를 땄다고 가정해보죠. 만약 그 시간과 돈을 실제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 코딩 교육이나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십에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개인의 경력은 물론 사회 전체의 생산성에도 훨씬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봐요. 수십만 명이 이런 가짜 스펙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현상은 국가 경제 전체로 보면 정말 엄청난 규모의 자원 낭비이자 성장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어요. 셋째로는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해부학적 지식 없이 주말 단순 과정으로 필라테스 지도사나 헬스 트레이너, 요가 강사 등등 전문성이 부족한 자격증을 딴 강사가 만약 척추 질환이 있는 회원에게 잘못된 동작을 가르쳐 영구적인 부상을 입히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기도 했죠. 더 나아가 이런 더 위험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마음을 다루는 영역인 심리치료에서 깊은 우울증을 겪은 사람이 단기 속성으로 배운 심리 상담사를 찾아갔다가 비전문적인 조언에 더 큰 상처를 입고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면 이는 정말 비극에 가까운 결과가 생길 수 있어요. 그 외에도 반려동물, 산후조리, 아동교육 등 사람의 몸과 마음, 즉 안전과 직결된 모든 영역에서 이 전문성 없는 텅 빈 자격증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정부는 자격증 등록만 관리할 뿐 품질 검증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지적됐지만 돌아온 답변은 이랬어요. 민간 분야라 많은 이건이 얽혀 있어 생각보다 복잡하다라고 말이죠. 수많은 업체의 이건,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명분 아래 결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규제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시스템은 있지만 감독은 없는 구조적 문제 속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러 사람들에게 나비 효과가 되어 돌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자격증의 본래 목적은 신뢰의 상징이었죠. 그 자격증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기본적인 역량이 검증됐다고 믿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민간 자격증은 신뢰를 잃은 사회가 만들어낸 불안의 산물이 되어버렸어요. 문제는 단순히 어설픈 자격증 자체가 아니라 이 자격증을 무분별하게 양산하고 방치하고 또 불안을 이용하는 업자들로 인해 이 신뢰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자격증이 넘쳐나는 사회에선 진짜 실력 있는 사람조차 신뢰받지 못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그 업계 자체 존폐 위기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럴듯한 자격증을 디자인하는데 몰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격이 다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구조 자체를 재설계해야 할 때라고 봐요. 오늘 뉴스 너머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좀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뉴스 너머의 숨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